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오늘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특혜 폐지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52만 명의 임대사업자 중에 상위 30명이 11,0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594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임대 기간을 거치면서 집값은 치솟고, 그런데 종부세, 지방세, 소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받습니다. 심지어 임대 기간이 끝나고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난 5일과 7일에 주택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과 부동산 단기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담겨 있지만 저의 주장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가 전부 다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에서 세제 혜택은 폐지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 사업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다세대 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은 서민들 주거 공간이고 1인 가구들의 주요한 주거 공간입니다. 실제로 등록임대주택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이며 나머지 75%가 아파트 외 주택, 서민 주거 공간입니다. 아파트 투기의 기회가 막힌 이들에게 서민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 투기의 먹잇감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즉시 폐지해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지방세 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면제, 임대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계속된다면 투기 세력의 자본은 부동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주택 종류와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바로 폐지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함께 해주실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연대의 발언으로 참여연대의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님께서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빌려 쓰는 사람들의 권지웅 대표님, 송기균 경제연구소 송기균 소장님, 더불어3의 안진희 대표님께서 각각 대표 발언과 연대 발언들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뉴욕에서 임대사업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25년 정도는 임대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년, 8년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임대사업이라는 건 계속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중단하고 그 임대주택을 팔게 되게 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실상은 이게 임대사업 목적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악용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이런 정책의 문제점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이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존에 150만 채의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 등의 특혜들을 계속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이 양도세 면제와 같은 특혜들을 이제 걷어줄 것들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완성된 권리에 대해서 소급해서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기대하고 있던 이익들을 소급해서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되고, 그것은 위헌 문제가 이렇게 없다라는 것들은 법률적으로는 다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양도세 면제 특혜 같은 것들을 박탈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8년까지 이 특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 집값들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이런 양도세 면제 특혜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꼭 박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런 양도세 면제 같은 건 세계적으로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특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에서 갑자기 이런 제도들을 끌어들였는데 어떤 경우에서 이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혜들을 주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연대가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렇게 그 감사 청구한 대로 감사원에서 이 양도소득 특혜와 같은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도입됐는지에 대해서는 경위를 반드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민단체들은 이런 양도세 면제 특혜와 같은 것들이 소급해서 폐지될 때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박용대 소장입니다. 지금 주택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집은 가족들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축적하거나 투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집은 다른 재산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우리 모든 국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입니다. 주거 공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택을 재산 축적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그런 동기로 누군가가 많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그것은 무주택자, 세입자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킴으로써 고통을 주게 됩니다. 주택을 재산 축적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삼으면 주변 이웃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다주택 보유는 철저하게 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특혜는 바로 다주택 보유를 부추겨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은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이지 않은 조세 특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세금은 응농 부담의 원칙에 따라 납부할 능력에 따라서 정당하고 공평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 활동을 하는 재정적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국민이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평한 제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국민들이 그 세금을 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을 크게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불공평한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 다른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주택자들의 조세회피 수단이 된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은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조세 혜택이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잘못된 정책은 그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고쳐야 합니다. 주택은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가족들과 삶을 영위해가는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 혜택은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려 쓰는 사람들의 대표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등록임대주택이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등록임대주택의 제도의 취지상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임대인들은 그것을 세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거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인데, 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등록한 등록한 주택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그것이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장되기 때문인데, 세입자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도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그 세제 혜택이 발생하는 시점을 세입자에게 고지 의무가 되었고 세입자가 그것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 다음부터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작년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밀집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현동에 있는 재개발 지구였는데요. 아현동에 있는 재개발 지구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재개발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등록했는데 사실은 그곳에 등록된 주택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주권을 보장받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지나면 거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곳에 등록임대주택이 버젓이 등록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감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특혜 폐지와 더불어서 실제로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를 고려하여 세금 혜택도 부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충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기균 경제연구소의 송기균 소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여가 지났는데 서울 집값이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집 없는 시민들, 국민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에 밤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이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주춤하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거리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 무주택 국민들은 생업에 쫓기고 그래서 이 뜻을 모으거나 조직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네이버에 집값 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를 몇 달 전에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이 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명 정도 회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집값 급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주로 무주택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값 정책을 펴라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청와대와 광화문에서도 저희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강병훈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임대사업자에게 대한 세금 특혜를 말도 안 되는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159만 채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상당수 매물로 나올 것이고 서울 집값, 수도권, 최고대 그 투기꾼들이 몰렸던 지방도시 집값이 상당폭 하락할 것이고 정말 이 무주택 국민들이 피눈물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7.10 대책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등록한 임대주택 159만 채의 세금 어마어마한 특혜는 만기까지 보장하겠다라고 했어요. 폐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유일한 해법은 강병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그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폐지 3법, 이게 법이 통과되고 실행되는 것, 이게 저희 이 카페 회원들 그리고 집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자님들께서 저희 그 집값 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활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강병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3법이 통과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이 저희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 국가 경제 앞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과 민생 문제 다루고 있는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대표 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지금 우리 모두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간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모든 국민이 다 내야 되는, 빠짐없이 내야 되는 재산세 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 특혜를 안겨주고 또 대출도 80%까지 허용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80%까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도 80%까지 해줬기 때문에 현금이 5천만 원, 1억 원만 있어도 집을 사서 투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민들이 사는 빌라, 다세대 주택, 그리고 아파트 투기가 판을 쳤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이런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야 했고요. 여기에 이 자리에 더 많은 의원님이 서 계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건보료 혜택 80%까지 준 것을, 그 유례 없는 혜택을 준 것을 지금이라도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싶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이.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솔직해져야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매집해서 임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백화점식 세제 혜택을 퍼주는 그런 제도가 어느 나라에 있고, 어느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스스로 잘한 제도라고 내세웁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기득권자들이 반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유야무야 시키는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논의를 하고 당장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점을 고치고 책임자를 찾아서 문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정책을 썼는데 그게 상대방과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잘못이지만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집값 폭등에 이어서 전월세 값도 폭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루하루 피부로 고통을 느끼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른바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여기에 누가 반대하는지, 누가 또 방임을 하는지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그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혹은 폐지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논의가 될 겁니다. 저는 7.10 대책이 불완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산 축적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빌라,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을 본인의 주거지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160만 원이나 달하는 이 주택들이 임대사업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이 주거공간에서 밀려나고 있고 과도한 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이 공간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곳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만이, 즉시 폐지하는 것만이 이 매물들이 나오게 유도하고 이 공간이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17만 호를 짓는다고 합니다. 6년 후가 될지 8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바로 매물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서 3기 신도시 9배 이상의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만이 서민 주거 안정이 저는 바로 즉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내에서 열심히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